이첫 번째 세션에서도 소개되었듯이 2024년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D&I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도 DEI를 중요 가치로서 이제 여기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 DEI를 교육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DEI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만큼 많은 기업에서 이 DEI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도 DEI 교육 요청을 많이 받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DEI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DEI 교육을 운영을 해보셨거나 혹은 참석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DEI 교육 효과가 있으셨나요? 아마 그 효과를 크게 누린 조직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은 이 DI 교육이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DI 교육은 대체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이번 세션의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실패 이유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조금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통제와 강요, 그리고 방법론이 없는 인식 교육인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와 강요입니다. 통제와 강요라는 것은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서 특정 직급, 대체로는 관리자겠죠. 관리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교육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이 이런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와 같은 리스크를 말하는 거. 혹은 당신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뭔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사람은 왠지 공격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게 되고 이 반발심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DEI가 잘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이렇게 운영하고 진행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와는 다르게 차별이 심해지고 극단적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방법론이 없는 인식 교육입니다. 전략 없이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 인식만 증진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무의식적 편견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편견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인식해야만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포용적인 관계를 만들고 포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을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인식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DI 교육 실패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한 통제와 강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 없는 인식 교육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교육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반대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거죠. 이 DI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방법론을 제공하게 되면은 보다 성공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이 DI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합니다. 물론 DEI는 굉장히 옳은 가치이죠. 아마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환경 정책도 굉장히 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처럼 DEI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가서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당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행동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반발심을 일으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이 DEI를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실제 첫 번째 세션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비즈니스의 이 DEI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DEI는 옳고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로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이 DEI를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용적인 관계야 포용적인 커뮤니케이션, 포용적인 리더십을 위한 스킬을 학습하고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DI 교육이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Why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일종의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 DEI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내용부터 다루고요. 그다음에 what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소개되었던 그 데일 카네기 DI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DI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죠. 그다음에 이 what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how,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저희 데일 카네기가 갖고 있는데요. 바로 DI 특강, DI 증진 워크숍, 그리고 DI 포용적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에서는 이러한 정말 기본적인 DEI에 대한 베이직한 프로그램 외에도 특화된 프로그램들도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MZ세대 팀장을 위한 리더십 가이드, 그리고 X세대 팀장을 위한 MZ세대 팀원 리딩 가이드가 있는데요. 우리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여성 직원들,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Z세대 팀장을 위한 리더십 가이드는 이제 기존 세대하고는 조금 달라진 팀장이 된 MZ세대들, 이제 그들이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리더십 역량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X세대와 MZ세대 그런 세대 간의 그런 이해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세대 팀장님들을 위해서 MZ세대들은 이렇게 리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라는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DEI라는 것은 이런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에도 보면은 효과적이었던 다양성 프로그램들이 교육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채용 행사,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다양성 태스크포스 팀, 그리고 다양성 매니저를 두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조직 내에서 DEI를 정말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용, 문화, 커리어 개발, 멘토링 등 여러 부분에서 정말 DEI에 맞춰서 발맞춰서 이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